저는 이서진이라고 합니다. 올해 47이고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직장과 집만 오가는 삶이 버겁다고 느껴질 즈음 어머니는 아무 예고도 없이 쓰러지셨습니다. 그날도 저는 야근을 하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니 어머니가 소파에 쓰러진 채로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부르자마자 달려갔고 몸을 흔들자 겨우 눈을 떴습니다. 괜찮아, 그냥 잠깐 어지러웠어. 그 말, 거짓이란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숨결이 불안정했어요.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뒤 검사를 받고 나서 의사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폐암 말기입니다. 간과 뼈 전이도 진행됐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나도 알고 있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어머니를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자신이 병든 걸 알고 있었고 그걸 제게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병실로 옮겨진 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조용히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아팠어? 기침이 계속됐지. 숨도 자주 가쁘고 알고 있었지. 뭐. 근데 왜 말을 안 했어?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엄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미안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너 바쁘잖아. 일하느라 힘든 거 다 아는데 내일까지 짐 얹고 싶지 않았어.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는 게 왜 짐이 되는 걸까?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까지 배려하며 살아왔다는 게 그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엄마, 그건 배려가 아니라 그건 외로움이야. 제 목소리는 떨렸고 어머니는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병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 어머니는 등만 돌린 채 잠이 들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오랜 시간 아픔을 숨기고 있었을지 그 고요한 시간들이 내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회사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어머니의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함께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어머니에게 줄 수 있는 저의 마지막 진심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은 참 이상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생명이 들락날락하는 곳인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은 시간을 멈춘 듯한 표정으로 앉아있죠. 그중 하나가 저였고 어머니는 그 침대 위에서 말라가는 숨결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아프다는 말을 잘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어릴 때 제가 감기에 걸려도 약을 챙겨주시던 손은 늘 분주했지만 정작 본인은 기침을 해도 목이 잠깐 잠겼다 하며 넘기셨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팠다는 걸 감췄다는 게 이해는 되지만 막상 그걸 듣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병실 침대에 기대 누워있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작 알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그 눈빛엔 미안함과 체념 그리고 어쩔 수 없었다는 담담함 같은 게 엉켜 있었습니다. 서진아, 너도 알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거.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아플 때 너한테 말 안 한 거. 사실은 몇 번 말하려고 했어. 근데 내 얼굴만 보면 그게 안 되더라.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안 됐는데, 엄마? 제 목소리는 떨렸고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나 닮아서 그래. 속상한 거 있어도 혼자 참고 아픈 거 있어도 내색 안 하고. 그게 꼭 나 같아서 더 미안했어.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아프다는 걸 말하지 않은 게 저를 배려해서가 아니라 저와 닮은 제 모습이 더 아파 보여서였다는 걸요. 엄마 나 그렇게 안 살게. 진짜로 이제 안 참을게. 어머니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 말하니까 참 다행이다. 그날 밤 병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기계음마저 낮게 깔리는 듯했고 어머니와 저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 손은 작고 가늘었지만 제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 붙잡고 있었던 손이기도 했습니다. 그 손에서 느껴지는 체온이 그날따라 더 오래도록 제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손을 꿈에서 느낍니다. 차갑지 않았던 따뜻하고 사려 깊던 어머니의 마지막 손. 그리고 살면서 처음 들어본 미안하다는 말. 그 말은 지금도 제 귓가에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항암 치료를 받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의사는 완치 가능성이 낮고 부작용으로 고통이 더 클 거라고 했죠. 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그냥 편하게 보내주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억지로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이미 결정을 내리신 듯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통증 완화와 증상 조절을 위한 입원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매일같이 주사와 진통제 투여, 간단한 식사, 그리고 침대 위의 시간. 하루하루가 느릿하게 흘렀고 어머니의 기운은 점점 빠져나가듯 줄어들었습니다. 병실은 4인실이었지만 우리는 커튼을 항상 반쯤 닫아놓았습니다. 어머니는 큰 소리를 싫어했고 다른 환자 가족과 마주치는 것도 피하셨죠. 침대에 앉아 있는 어머니 옆에서 저는 일기처럼 메모를 했습니다. 오늘 어머니는 미음을 반 공기 드셨다. 기침이 심해져서 밤새 주무시지 못했다. 기록을 남겨야만. 무언가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병원이라는 데는 참 낯선 공간이야. 하루가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 곳이 또 있을까?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듯 덧붙이셨습니다. 해만 봐도 괜히 눈물이 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찔끔 나왔습니다. 무심하게 오르던 햇살 한 줄기가 어머니의 볼을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서진아, 내 손톱 좀 다듬어 줄래? 손톱깎이를 꺼내 조심스럽게 다듬으며 저는 어머니 손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손등, 튀어나온 핏줄, 어느새 얇아진 손가락 마디. 이 손으로 나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줬겠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손톱을 다듬은 뒤 어머니는 작게 웃었습니다. 내 손이 이리 작았나? 아니야.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어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만큼은 병실이 아닌 어릴 적 엄마 품에 안겨있던 거실 같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잠결에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자꾸 너한테 의지하게 되네. 미안하다.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의지해줘서 고마워요, 엄마. 그렇게 병원 생활이 익숙해질수록 서로가 나누는 말 한마디, 손 한 번 잡는 그 짧은 순간들이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는다는 걸 저는 점점 깨닫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조금씩 가팔라지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창밖 햇살이 부드럽게 병실 바닥을 훅던 시간, 어머니는 한쪽 서랍을 열어 작은 지갑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제게 건네셨습니다. 이거 내 20살 때야. 사진 속 어머니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하얀 블라우스, 눈빛은 또렷했고 미소는 수줍었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며 말없이 웃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이 잠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말이야 간호사가 되고 싶었어. 병원에서 흰옷 입고 사람들 돌봐주는 게 얼마나 멋져 보였는지 몰라. 그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 열망 같은 게 숨어 있었어요. 말끝을 흐리던 어머니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근데 외할아버지가 반대하셨어. 여자가 밤에 일 나가는 거 아니라면서. 그래서 그냥 포기했지 뭐.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뻐근했습니다. 내가 아는 엄마도 꿈을 꿨던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에 울컥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해. 포기한 거.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후회는 안 해. 내가 있어서 내가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엄마 노릇하면서 살았으니까. 저는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엄마, 진짜 예뻤다. 이 사진 꼭 간직할게. 어머니는 작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은 병실을 비추던 햇살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늘 참는 사람, 늘 양보하는 어른이 아니라 누군가의 딸이었고 꿈을 접으며 어른이 된 여자. 사진 한 장이 보여준 것은 어머니의 청춘이었고 어머니가 제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 시절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지금도 제 책상 서랍에 있습니다. 가끔 꺼내보면 사진 속 어머니가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그땐 참 꿈이 많았지. 너도 그러지 않았니? 그 목소리가 가끔 제 발걸음을 멈추게 만듭니다. 어머니의 병세는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얼굴빛이 달라졌고 식사량도 확 줄었습니다. 말수는 줄어들고 잠이 드는 시간은 길어졌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작은 봉투 하나를 제게 내미셨습니다. 서진아, 이거 받아둬. 봉투 안에는 통장과 인감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웃어넘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그 손에 들린 봉투는 왠지 모르게 무거워 보였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이런 거 왜 줘? 어머니는 눈을 내리깔고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거라고는 이것뿐이야. 그 말에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좋은 옷, 좋은 음식 한 번 제대로 누려보신 적 없었습니다. 저와 동생을 키우기 위해 아끼고 또 아끼며 사셨죠. 이 돈 많지 않아. 그래도 혹시 내가 필요할 때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엄마가 나한텐 더 중요해.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한참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아온 거 엄마는 다 알아. 힘들어도 말 안 하고 울고 싶어도 안 울고. 그게 꼭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미안했어. 그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강한 척했던 제가 어머니 눈엔 오히려 가장 약해 보였던 걸지도 모릅니다. 난 너처럼 살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었어. 참지 말고 내 마음도 돌봐가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저는 말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말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진심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 손을 꼭 붙잡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도 살아볼게요. 엄마가 그러지 못했던 시간까지 내가 대신 살아볼게요. 병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어머니는 가끔 창밖을 오래 바라보곤 하셨습니다. 그 시선은 늘 먼 곳을 향해 있었고 입술은 몇 번이나 떨리다 말곤 했습니다. 말을 꺼내기까지 망설이던 어머니는 어느 날 조용히 제게 물으셨습니다. 서진아, 동생 소식은 없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여전히 연락 없어. 제 동생은 몇 년 전 연락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사업 실패 후 집안 모임에도 나오지 않았고 전화 한 통 없었죠. 그동안 저도 마음을 닫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하셨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 핸드폰엔 아직 그 번호 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끝까지 그 아이의 전화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제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내 장례식엔 올까? 올 수는 있을까? 그 말이 너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렇게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론 바라는 마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아들의 발자국 소리를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옆에 있잖아. 엄마 곁엔 나 있어. 어머니는 작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넌 항상 옆에 있었지. 말없이. 가족이라는 이름은 참 이상한 겁니다. 서로 너무 가까이 있어서 더 멀어지기도 하고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서 결국엔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사이. 어머니와 제 동생도 그렇게 거리를 두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지우지 못한 번호의 의미를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끝까지 남는 가족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조금 오래도록 제 손을 쥐고 계셨습니다. 작고 가느다란 손에서 전해지던 체온이 이상하게도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손길 안에는 아들과 딸 두 사람을 동시에 품은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맑고 따뜻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빛을 바라보던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서진아, 나 바람 좀 쐬고 싶다. 그 말에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다는 말이야? 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부탁드려 짧은 외출 허락을 받았습니다. 산소통을 챙기고 휠체어를 준비하고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병실을 나서는 그 순간 어머니의 표정엔 분명 미소가 어렸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어릴 적 우리가 살던 동네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휠체어로 천천히 지나며 어머니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여기서 널 업고 다녔지. 겨울엔 눈도 참 많이 왔는데. 오래된 구멍가게 앞에선 한참을 바라보시다가 저기서 딱지 사달라고 조르던 내 얼굴이 아직도 생생해. 하시며 작게 웃으셨습니다. 그 다음엔 단골로 다니시던 시장에 들렀습니다. 노점에선 여전히 떡볶이 냄새가 풍겼고 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 냄새 좋다. 그냥 이 냄새만으로도 행복하다. 점심은 작은 국수집에서 잔치국수를 시켰습니다. 어머니는 국수를 조금씩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입맛이 없는데도 이건 참 맛있다. 그 말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성당 앞을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모아 조용히 기도하셨고, 기도를 마치고 나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하늘만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날씨, 꼭 엄마가 좋아하던 날씨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어머니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루 오래 기억하고 싶다.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제 손을 가만히 쥐셨습니다. 서진아, 오늘 정말 고마워. 그 말에 저는 대답 대신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 외출이 어머니와의 마지막 바깥 나들이가 될 거라는 걸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햇살과 바람, 어머니의 손길과 그 눈빛, 모든 것이 말없이도 서로에게 충분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깊은 숨을 몰아쉬셨습니다. 진통제를 맞고도 이마엔 땀이 맺혔고 손등엔 핏줄이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그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엄마, 괜찮아? 어디 아파?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 그냥 좀 힘들어졌나 봐. 그 말이 너무 덤덤해서 더 슬펐습니다. 숨을 몰아쉬는 간격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머니가 불쑥 말을 꺼내셨습니다. 서진아, 너처럼은 살지 마. 그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엄마? 넌 너무 조용하게 살아. 아픈 것도 속상한 것도 다 삼키고. 그게 나랑 너무 닮아서. 그게 더 미안하더라.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저를 통해 본인을 계속 보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음 아팠던 거죠. 엄마, 나 그렇게 안 살게. 이젠 진짜 나를 좀 챙기면서 살게. 제 말에 어머니는 아주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좀 놓인다. 그러고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어머니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가 마지막 말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너를 참 많이 사랑했어.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숨결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고 손끝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눈물은 터질 듯 차올랐지만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 속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말만 머릿속에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너를 참 많이 사랑했어. 그 말은 비통하기보다 따뜻했고 슬프기보단 깊게 남았습니다. 그 말이 제가 어머니에게 들은 마지막이자 가장 깊은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가족도 지인도 많지 않았고 어머니 뜻에 따라 소박하게 준비했습니다. 꽃도 많지 않았고 조문객도 많지 않았지만 빈소 한가운데에 놓인 어머니 사진은 유난히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한 명, 두 명. 그렇게 어머니와 인연을 나눈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동생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마음 한쪽이 시리게 텅 비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토록 기다리셨는데 끝내 얼굴도 못 보고 보내게 되었죠. 장례 마지막 날 정리를 하던 중 어머니의 유품 상자에서 작은 흰색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걸 억지로 누르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접힌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고 그 안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조심스럽게 써내려간 말들이 있었습니다. 서진아, 내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엄마는 내가 늘 미안했다.
말하지 못한 것도 많고 표현 못한 것도 많았지. 하지만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단다. 문장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제 걱정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감정은 말로 다하지 못한 채 편지에 담아 제게 건네셨던 겁니다. 넌 나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이야. 이제는 너 자신을 더 아껴줬으면 좋겠어.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그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날의 병실, 어머니의 마지막 숨결, 그리고 그 말. 나는 너를 참 많이 사랑했어. 편지 속 글자는 떨리는 손으로 쓴 듯 삐뚤었지만 그 어떤 글보다 곧고 깊었습니다. 그 편지는 지금도 제 서랍 속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가끔 꺼내 읽을 때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서진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 위로가 지금도 제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따뜻한 문장입니다. 어머니가 떠난 지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직도 그날 병실의 공기, 그날 밤 어머니가 제 손을 쥐던 온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려주셨던 그 말이 생생합니다. 나는 너를 참 많이 사랑했어. 그 말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삶을 통째로 바꿔놓은 말이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늘 참고만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머니가 원하시던 대로 저 자신을 더 들여다보려 애썼습니다. 퇴근 후에는 무조건 일을 붙잡지 않고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려 노력했습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던 말도 많아졌습니다. 엄마, 나 오늘 진짜 힘들었어. 그래도 참지 않았어. 그냥 울었어. 누군가에게 내 속을 보이는 게 여전히 익숙하진 않지만 이제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느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어머니가 제게 남긴 말 덕분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는 지금도 서랍 속에 있습니다. 가끔 힘들 때 꺼내 읽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 손길이 다시 제 어깨를 감싸는 기분이 듭니다.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남는 것들이 있죠. 말 한마디, 손 한 번 잡은 기억, 함께 먹은 밥 한 끼, 아무 의미 없어 보였던 일상들. 하지만 그런 조각들이 결국은 제 삶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대답할 겁니다. 우리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요. 나는 너를 참 많이 사랑했어. 그 말이 매일 내 안에서 살아있어요. 그 말은 이제 제 삶의 나침반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그 말 한마디 덕분에 조금 더 나답게, 조금 더 단단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